안녕하세요. 김은들레입니다.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책 리뷰입니다. 시련을 고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극복한 스토리입니다.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a lemonade. 이 문장은 제가 가끔 가는 카페 벽에 적혀있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였는지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 제목이 저한테는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겠구나. 그것도 고전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삶의 자세에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시련을 맞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시련은 항상 오고 말죠. 그 시련을 누구는 잘 이겨내고 누구는 시련이 버거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저의 레몬이 생각났어요. 24년 5월 하산하다가 발목 골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나의 레모네이드를 만들지? 하고 고민했더랬죠. 발목 골절 수술과 재활 기록을 블로그로 남겨보자고 생각했고 또 3-4개월 동안 치료, 재활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나중에 저 같은 러너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게 되었을 때 좀 보람을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 다치고 나서 블로그에 나처럼 발목 골절 당하고 다시 러닝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발목 골절을 당한 사람은 있었는데 또 다 낫고 나서 러닝을 다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글을 남겨보자. 누군가는 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남겼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재활 과정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좀 뿌듯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친 것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시련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승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거죠. 마치 이 책 주제처럼요.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책은 27명의 시련을 고전이라는 책으로 극복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아주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는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으신 강도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목표하고 꿈꿔온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패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시간 또한 나의 인생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실패와 고통이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복싱 선수로 올림픽까지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좌절되었을 때 레모네이드로 만든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였대요. 해밍웨이 94페이지를 소개했는데요. 머리를 맑게 해야 해. 머리를 맑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 저도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인간답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사람이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부상당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하고 조력자라고 강도윤 작가가 말했는데요. 작가의 삶의 자세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서도 매일 청새치를 잡으러 가다가 허탕을 치고 그리고 또 다시 바다로 나오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 되잖아요. 고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작가님 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순희님 글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고전은 읽을수록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고전이 왜 부족해 보이는 인물을 그리는지 궁금했다. 고전 속 주인공들이 이렇게도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내가 찾아낸 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 네, 84페이지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훌륭한 고전이라고 100년, 200년 더 오래전에 있는 책도 있는데 왜 이걸 고전이라고 하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실수투성이고 편견투성이인 인물들이 왜 고전일까라고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순희 작가 이야기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그리면서 이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이겨내지? 하고 질문을 주는 게 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완벽한 인간이란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 실패, 시련은 누구나 갖고 사니까요. 또 책에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미리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고 행동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여러 방법을 알아두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방법이나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보완해서 승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고전이나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데미안 171페이지도 생각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 이게 삶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실수, 실패, 시련을 통해 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겨우겨우 가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전 속에는 철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깊이 있는 문장들이 가득하다. 그런 문장들과 마주하며 우리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감정의 흐름을 새롭게 주의하는 지혜를 얻는다. 네, 고전을 읽으신 분들이라 고전에 대한 정의, 고전을 통한 성찰이나 통찰이 아주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전 속에는 철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문장들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학적인 사고, 또 어떨 때는 철학자같이, 어떤 때는 시인같이 그렇게 삶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게 바로 고전이었어요. 여기 고전을 쓰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데서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데미안을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숙 작가님이 데미안과 시타르타를 저도 계속 읽었는데요. 시타르타를 읽은 영숙 작가님이 내용입니다. 흐르라, 멈추지 말아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 속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헤르만 헤세 시타르트에서도 이제 삶의 고통, 집착, 변화, 평화가 모두 강물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삶처럼 있다고 하죠. 고요하기만을 바라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강물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흘러갈 뿐, 또 살아갈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게 바로 고전이 아닌가 합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삶의 틀을 세우고 다시 삶의 틀을 부수면서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소개를 하죠. 27인의 작가는 모두 삶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그러나 그분들은 고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극복할 의지를 찾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모두 하나같이 고전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내공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에서도 느껴졌거든요. 제가 읽은 책들이 많아서 아주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고전이 어려운 분들은 일상의 시련을 책으로 극복하신 분들의 고전부터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스토리가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이 책에 나온 고전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플라톤의 국가, 단테 신곡, 카프카의 변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시타르타, 페터 카멘친트,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괴테의 파우스트, 볼테르의 캉디드, 빅토르 이고르의 레미제라블 등 아주 다양하죠. 저도 못 읽은 책들도 있었는데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고전이나 자기계발, 인문학, 경제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희망과 용기, 격려를 받는데 사람에게서 받으려면 시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책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긍정적인 말로 동기부여를 주는 게 바로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책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진 위로와 용기가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 바로 그게 고전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